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 괜히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짙어진 것 같은 기미,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자리 잡은 작은 검버섯. 처음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어납니다. 사진을 찍을 때면 자연스럽게 얼굴 각도를 피하게 되고, 밝은 조명 아래 서라는 말이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피부가 안 좋은 편이었지. 그래서 비싼 화장품을 찾고 광고에서 좋다는 크림을 바르고 한 번쯤은 병원 시술도 고민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걸로 정말 끝일까? 왜 자꾸 다시 올라올까? 사실 기미와 검버섯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 위에 나타났을 뿐 이야기의 시작은 훨씬 안쪽에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은 얼굴만 바라보며 해결하려다 번번이 실망했던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덮는 방법이 아니라 왜 생겼는지 이해하는 이야기. 그리고 몸이 보내온 신호를 다시 읽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피부 문제를 피부에서만 해결하려 해왔습니다. 얼굴에 뭐가 올라오면 얼굴에 뭔가를 바릅니다. 색이 짙어지면 덮을 수 있는 방법부터 찾습니다. 이 방식은 아주 자연스럽고 또 아주 익숙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계속 지나쳐 왔습니다. 피부는 몸에서 가장 바깥에 있지만 가장 마지막에 반응하는 곳입니다.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그 결과가 조금 늦게 겉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안에 오래된 배수관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물도 처음엔 잘 내려갑니다. 하지만 안쪽에는 기름때와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물이 천천히 내려가고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때 대부분은 배수구 입구만 닦습니다. 탈취제를 뿌리고 뚜껑을 덮습니다. 잠깐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부도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배수관 입구에 나타난 표시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안쪽, 즉 몸속 처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시스템은 점점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하루 이틀이면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며칠을 쉬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소화는 더뎌지고 폐는 늘 더부룩하고 뼈는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안에서 다 못 처리하니 밖으로 내보내자. 그 출구 중 하나가 바로 피부입니다. 그래서 장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일수록 피부 톤이 탁하고 기미가 진해지며 검버섯이 잘 생깁니다. 이건 체질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 부족도 아닙니다. 처리 속도의 문제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없고 당장 생활에 큰 불편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아플 때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색으로, 느낌으로, 습관의 변화로 먼저 알려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빛이 누렇다. 하루 종일 몸이 무겁다. 화장실에서 개운함이 없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전혀 다른 증상처럼 보이지만 한 줄로 연결됩니다.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너무 쉽게 넘깁니다. 나이 들면 그렇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리고 다시 피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겉을 다듬어도 안에서 계속 밀려오면 결과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고 비싼 화장품을 써도 어느 순간 효과가 멈춥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접근 방향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없앨까가 아니라 왜 여기에 나타났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면 피부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정리 능력을 떨어뜨리는 일상 속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피부를 가장 먼저 망가뜨리는 습관들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항상 극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모습으로 매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호를 신호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들 이렇게 살잖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바로 이 생각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아침의 시작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입안이 텁텁하고 속이 편하지 않은데도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 한 잔도 건너뛰고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 혹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점심까지 버티는 습관. 이 두 가지 모두 장에게는 꽤 큰 부담입니다. 밤새 쉬어야 했던 장은 아침에 가볍게 깨어나야 하는데 갑자기 강한 자극이 들어오거나 아예 아무 신호도 없으면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하루 종일 정리가 더뎌집니다. 두 번째는 조금씩 괜찮은 것들의 반복입니다. 달지 않은 것 같지만 매일 마시는 믹스커피. 배부르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빵 한 조각, 과자 몇 개. 건강을 위해 먹는다는 달콤한 요거트, 과일 주스. 이 모든 것들은 몸 안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작용을 합니다. 혈당을 흔들고 피로를 만들고 정리해야 할 찌꺼기를 늘립니다. 문제는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매일 계속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많이 먹는 건 없다고 말하지만 몸은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에서의 습관입니다. 편을 보고 나와도 어딘가 찜찜한 느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며칠에 한 번밖에 신호가 오지 않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원래 그런 편이에요. 체질이에요. 이 말이 몸 입장에서는 가장 억울한 말입니다. 배출이 느려지면 그 자체로 정리가 멈춘 상태입니다. 나가지 못한 것들은 결국 다른 출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출구는 눈에 잘 띄는 곳, 바로 피부입니다. 네 번째는 밤의 사용법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조금만 보려고 했던 휴대폰. 눈이 피곤한데도 끝까지 보고 마는 텔레비전. 이 시간 동안 몸은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피부 재생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을 잃으면 회복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관리를 해도 피부가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에 대한 오해입니다. 물 많이 마셔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식사 때 몰아서 혹은 목마를 때만 한꺼번에 마십니다. 이렇게 마신 물은 몸을 적시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정리는 천천히 들어온 것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바꿔야 하나요? 전부를 한 번에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 중 몇 가지라도 계속되고 있다면 피부에 나타난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결과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감당하기엔 조금 벅찼다는 걸 이제야 알아차린 것뿐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흐름을 어떻게 부드럽게 되돌릴 수 있는지, 몸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만드는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피부에 나타난 변화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 흐름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다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란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합니다. 갑자기 식단을 확 바꾸고 평소 안 하던 운동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도합니다. 의욕은 높지만 몸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지치고 포기하고 역시 나는 안 돼 라는 말로 스스로를 정리해버립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몸이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건 속도 조절입니다. 지금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조금 느리게, 조금 부드럽게 흐름을 다시 만드는 것. 그 출발점이 바로 장입니다. 장은 먹은 것을 처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몸의 리듬을 결정하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장이 막히면 생각도 무거워지고 잠도 얕아지고 피부도 회복할 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피부 변화를 원한다면 장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극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강한 자극은 일시적인 반응만 남깁니다. 설사나 복통처럼 눈에 띄는 변화는 있지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자극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흐름을 바꿉니다. 여기서 오래전부터 우리 몸과 함께 해온 재료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매실입니다. 매실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어릴 적 기억부터 떠올립니다. 배탈이 났을 때, 속이 불편할 때, 어른들이 건네주던 시고 쌉싸름한 맛. 하지만 그 기억 속의 매실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매실의 핵심은 정리에 있습니다. 몸 안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던 것들을 천천히 흔들어 자리를 바꾸게 만드는 힘. 특히 장 속에 오래 머물러 있던 찌꺼기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은 티 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속이 시원해진다거나 눈에 띄는 변화가 하루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덜 답답하고 화장실에서 머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다시 정리 모드로 들어갔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가 잡히면 피부는 그 다음 순서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색이 흐려지고 경계가 부드러워지고 얼굴 전체의 인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한 것도 없는데 느낌이 달라요. 맞습니다. 억지로 한 게 없기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몸이 스스로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매실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문을 열어주는 역할이지 모든 걸 대신 해주지는 않습니다. 문이 열렸다면 다시 막히지 않도록 생활의 방향도 함께 조정되어야 합니다. 아침을 너무 거르지 않는 것, 밤을 조금 일찍 마무리하는 것, 단맛을 습관처럼 입에 올리지 않는 것. 이 기본이 함께 갈 때 매실은 제 역할을 다합니다. 여기까지가 몸의 흐름을 되살리는 첫 번째 전환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전환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현실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도 매실은 예전에 먹어본 적이 있는데 별다른 변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누군가는 효과를 느끼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재료 자체가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에서 생깁니다. 몸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특히 정리가 잘 안 되는 상태일수록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하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기대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것을 시작하면 바로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대합니다. 며칠 안에 얼굴이 환해지고 기미가 옅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몸의 정리는 그 순서가 다릅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건 피부가 아닙니다. 속입니다. 배가 덜 더부룩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 변화가 먼저 오지 않으면 피부 변화도 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이미 포기합니다. 피부는 그대로인데요. 몸은 이제 막 일을 시작했을 뿐인데 결과만 보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에 대한 오해입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조금보다 많이 먹으려는 습관. 이 습관은 정리 과정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매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빨리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이 되어 속이 불편해지고 몸이 긴장하게 됩니다. 정리는 조금씩 꾸준히가 기본 원칙입니다. 몸이 놀라지 않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주는 것. 이 반복이 몸을 설득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가는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에는 매실을 먹고 밤에는 늦게까지 야식을 먹는다면 몸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중 한쪽에서는 정리하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시 쌓아 올리니 효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정리를 방해하는 것 몇 가지만 줄이면 됩니다. 밤 11시 이후 불필요한 간식, 잠들기 직전까지의 화면, 습관처럼 입에 넣는 단 것, 이것들만 정리해도 몸은 훨씬 편해집니다. 네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누군가는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고 누군가는 한 달이 지나야 신호를 알아차립니다. 이 차이를 체질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오래 쌓여 있었는지, 몸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느리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반응하는 몸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몸의 변화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낫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이어가면 몸은 분명히 다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이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흐름을 현실적인 일상 속에서 무리 없이 이어가는 방법, 언제, 얼마나,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매실청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기미와 검버섯이 생긴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이 오랫동안 정리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피부만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무엇을 바르면 없어질지, 어떤 시술을 받으면 빨라질지 겉에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늘 안에서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장이 무거워지고 순환이 느려졌다는 신호를 우리는 계속 넘겨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거울 속 얼굴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른 채로 돌아가는 것과 알고 나서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지금이라도 정리해주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비싼 시술이 없어도, 과한 약이 없어도,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몸은 기본적인 질서를 되찾으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냅니다. 매실청은 그 출발점일 뿐입니다. 하루 한 스푼, 과하지 않게 꾸준히. 이 단순한 행동이 몸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몸이 보내온 신호를 얼마나 무시해 오셨습니까? 피곤하다는 말로, 나이 탓이라는 말로, 원래 그렇다는 말로 얼마나 많은 경고를 지워버렸습니까? 오늘 이후에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부터 달라진다면 몸은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답을 돌려줍니다. 이 영상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몸을 다시 존중하는 방향을 보여줄 뿐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돌볼 것인지 어떤 선택이든 그 책임 역시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몸은 외면받은 시간만큼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보살핌을 받은 만큼 정직하게 회복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난 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매실청 한 병이 보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라는 가장 현실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를 건너뛰어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몸은 기다려줍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쉬지 않고 버텨왔듯이 앞으로도 당신이 손을 내밀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남기셨으면 합니다. 피부는 몸이 살아있다는 결과이고 몸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얼굴이 됩니다. 그 선택을 미루지 않으시길 바랍니다.